사랑으로 건강하게 사는 멋진 남자 김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리게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나 지식이 없어서 낭패를 본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제가 노펌과 경찰관을 생활을 한 30여 년 했습니다. 그 바탕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데, 인간관계를 친하게 하다 보면 금전적인 문제를 많이 대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주로 하게 되는데, 민사소송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원의 민법이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 법률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이 있는데, 민법의 큰 대원칙이 두 가지 있습니다. 법률에 정하지 않으면 간습법에 의하고 간습법에 없을 경우는 조례에 의한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민법의 기준이 되는 민법이 모법이라면은 절차에 관한 것이 민사소송법입니다. 쉽게 생겨서 판사님이 판결을 어쩌고 할 것인가, 기간이라는 특정 기일 같은 걸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민사소송이 여러 가지 관례가 있습니다. 아파서 손해배상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생에서 제일 대두되는 대여금 소송이라고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사인 간에 도는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런 행위를 하다 보면은 당사자끼리 서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경우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 없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때 하는 것이 대여금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진행할 적에 민사소송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원고가 되는 거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돈을 달라고 소장을 제출하는데, 이때 제출한 서류가 소장이고요. 소장에는 크게 네 가지 분류됩니다. 소장 처음에는 당사자 관계란이 있는데,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의 성명이라는 주소를 기록하게 되고 연락처든지, 청구 취지가 있어요. 청구 취지는 실질적으로 당사자끼리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쓰고 그럴 때 그 받아야 할 돈과 차용증에서 이자를 언제 얼마 주겠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자까지 쳐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청구 원인은 쉽게 생겨서 무슨 목적 이 친구가 돈을 빌려갖고 빌려갈 때 현장에 누가 있었으며 무슨 수를 받았는지 그 자세한 설명하는 실질적 원인이라고 하고, 거기에 빗대서 입증 방법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돌려주기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용증을 받는다든지 쉽게 생겨서 통장에다 입금한다든지 그런 서류를 말하는데 그 입증 방법입니다. 판사는 쉽게 생겨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하는 건데, 시간에 원고가 그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돈을 빌려주라고 했으니까 근거서를 내가 다 내놔야 합니다. 근거서가 없으면 100% 패소하게 되어 있거든요. 참고로 여기 민사소송이 제일 중요한 것은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을 잘 써야만이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차용증에는 첫째, 금액을 잘 써야 하고, 두 번째, 이율이라든지, 세 번째, 기간, 언제 갚을 것인가, 네 번째는 특히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여권 같은 거, 공적증을 필히 첨부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야만이 다음에 소송을 했을 때 당사자가 특정이 안 됐을 문제가 많거든요. 소송을 하더라도 설령 이겼는데 돈이 없으면 실장,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니면은 정 억울하니까 내가 소송을 해볼 수는 있어요. 채권 소멸조가 있습니다. 보통 민사는 10년 최대 기간이거든요. 돈을 받은 기점을 시작해서 10년이 도래하기 전에 소장을 접수하면은 그 기간에 이제 판결받으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돌아가시더라도 빚도 상속이 되는 거니까 채무자한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경찰과 로펌을 근무하면서 30년을 근무하면서 제가 느낀 것입니다. 지인 간에는 절대 돈거래 하지 말자. 두 번째, 돈거래 했을 때는 돈과 친구도 있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마지못해 빌려줬다 생각할 때는 그냥 그대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경찰에 접수되는 수많은 사기 사건 중에 한 80%는 민사 영역이고요. 20%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하도 사건이 많이다 보니까
사기 사건 오면 물어봐서 민사에 영향이 되면 그냥 돌려보내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최고 소송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용증을 잘 쓰시면은 소송할 때 절반이 아니라 80%의 승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잘못 써놓으면 내가 돈 빌려주고 패소할 경우 다음에 변호사들한테 뭐 소송비까지 물어낼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그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차용증을 잘 쓰자. 안 빌려주면 좋지만 돈을 빌려줄 경우는 차용증을 잘 쓰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조금이나 저의 말씀이 도움이 되실까 믿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재밌고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 범죄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는 댓글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튜브 채널 김경윤TV의 김경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